자, 과목 소개. 지난 학기하고 같아요. 구현시험 4번, 필기시험 4번. 그리고 구현시험은 80분 내내 보지만 필기시험은 보면 15분까지 안 가고 한 10분이면 다 끝나요. 단답식 간단한 문제라서 10분 정도면 대부분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구현시험은 오픈북, 인터넷 검색 가능하고, 인터넷을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려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못 끊으면 인터넷 검색 막기도 힘들지. 인터넷 검색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이용해도 좋아요. 당연히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줘서 소스 코드가 동일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역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코딩을 어떤 지식 같은 것은 대학교 그걸 전공한 학부생 정도, 학부를 졸업한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코딩할 때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기 바라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 대답 중에서 이해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또는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해 달라 하면 해줘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석박사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수준은 충분히 돼요. 즉 백엔드에 대한 질문, 자바 백엔드 스프링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걸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학부생 수준의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자, 공부할 때도 적극 활용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막 물어봐.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좀 잘 알려줄 거예요. 추가 질문하면 대답 잘해주고, 그 다음에 구현할 때도 그 자동완성 기능, 이거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자동완성 기능뿐만이 아니라 구현해달라고 하면 잘 구현해줘. 코드 리뷰도 해주고. 자, 구현시험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구현시험 점수가 부쩍 올랐어요. 나는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2년 전, 이게 지금 25년이지. 23년 1학기부터 학생들의 구현시험 점수가 대폭 상향됐어. 그 전에 비해서. 나는 그 이유가 학생들이 대폭 똑똑해졌고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을 시작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는 구현시험 볼 때 인공지능 활용을 안 하는 학생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코딩할 때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꼭 인공지능 활용 적극 하기 바라고, 구현시험 볼 때도 인공지능 활용해도 돼요. 부정행위는 소스코드가 동일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부정행위로 간주해요. 너 부정행위 저질렀느냐 안 물어봐요. 부정행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코드 친구 보여주면 위험해. 자기도 빵점 받을 확률이 커요. 보여달라고도 하지 말고, 누가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마. 차라리 친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친구 소스를 달라고 해서 어디가 틀렸더라고 틀린 것만 알려줘. 그건 들키지 않겠지. 근데 내 소스를 친구한테 보여주는 건 위험하다. 줄바꿈 문자, 공백 수정하거나 변수 이름 정도 수정하는 건 소용없어요. 코드 구조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시험 4번, 필기 4번, 구현 4번. 필기는 단답식. 그리고 필기 시험 예상 문제는 수업 내용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편한데 나는 옛날에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뭐냐면 수업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생각까지 하면서 듣냐면은 오늘 그 1시간 교수가 강의한 내용에서 교수가 시험 문제를 딱 2문제 낸다면 어떤 거 낼까? 이게 교수 설명 들으면서 찍으면 잘 맞아.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거 교수가 설명하는 톤하고 안 나올 것 같은 부분 설명하는 톤하고 많이 달라요.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요 관점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특히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즉 교수가 매 시간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예상 문제를 찍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언제 유용하냐면 대학원 때는 석사 때는 한 학기 수업 내용이 뭐랄까 교재 부교재까지 치면 책 몇 권이야. 교수 예상 문제를 예측 못하면 그 몇 권을 다 봐야 돼. 근데 예상 문제 매 수업 시간에 교수가 어떤 문제 낼지 예상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교재는 몇 권이라도 그거 다 샅샅이 보는 게 아니라 예상 문제 찍어놓은 거 위주로만 그 모음 답안 쓰는 거 수준으로 공부하면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 A0 이상은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편하게 공부했었어요. 자, 필기시험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강의하는 내용 잘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 필기 문제 나오겠구나 뻔히 예상 가능할 거예요. 필기는 오픈북이 아니고 인공지능 이용 못하기 때문에 보통 구현보다는 필기에서 성적이 갈려요. 시험 시간은 한 10분 정도 짧은 퀴즈 같은 시험이지만 점수 비중은 80분 구현 시험하고 똑같아. 여기서 성적이 갈려. 수업 내용을 잘 집중해서 듣기 바래요. 자, 총점 계산 방법. 총점 100점 만점 중에 과제 10, 출결 5점인데 구현, 필기 합쳐서 구현 시험 8번이 여기 시험 점수 85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8개 시험이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인지 이거 차이 없어요. 다 똑같아, 점수 비중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구현 4번 시험에서 최저 점수 1개 빼고 그럼 3개가 남죠. 또 필기 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점수 하나 빼면 3개가 남지. 각각이 점수 비중이 똑같아. 40점, 40.5, 42.5 해서 합치면 6번의 점수가 85점이에요. 구현 하나 빼고 필기 하나 빼는 거예요. 구현을 유난히 못 봤다. 구현만 2개 빼고 이게 아니야. 이 85점 만점으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걸 25대 25대 35 비율로 나눠서 입력해요.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이고 뭐가 기타 시험인지 몰라. 그냥 총점을 6개 점수 총점을 25대 25대 35로 나눠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85점 중에서 몇 점 맞을 것 같다 계산하는 방법은 각 시험 및 점수가 공지되니까 각각 시험 중에서 여러분도 최저 점수 빼고 3개. 그런 다음에 그 3개를 각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은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가겠고 어떤 시험은 5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갈 거야. 그렇지만 각각 몇 점 만점으로 점수가 공지되든 그걸 85점 만점으로 환산해.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공지됐다라고 하면 내 점수 나누기 30 곱하기 85 하면 85점 만점이 되지. 이렇게 모든 시험을 85점 만점으로 6개의 시험을 환산한 다음에 그거 평균을 내면 되지. 6개 점수의 평균. 그게 여러분의 총점에서 시험 이 점수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점수를 25대 25대 35로 나눠서 여러분 성적표에 입력이 될 거예요. 간단한 산수니까 계산 방법 알겠지? 결시.
자, 1회 결시는 빵점이죠, 당연히. 그 빵점이 최저 점수로 빠질 테니까 불이익이 없어요. 재시험은 없어. 왜냐면 재시험을 안 봐도 시험이 8개야. 그 결시한 사람들 배려해서 재시험까지 보면 뭐 하루에, 아니 참, 한 학기에 한 10대 번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재시험은 없어요. 단 최저 점수 하나로 빼니까 결시 한 번까지는 큰 불이익이 없다. 사소한 불이익은 있지. 시험 4개를 다 봐서 최저점 빠지는 거랑 시험 3개밖에 못 봤으면 그냥 그 3개가, 시험 본 3개가 그냥 점수로 들어가지 결시만 빠지는 거니까. 가급적 시험을 다 봐서, 왜냐면 뭐가 최저 점수일지 모르잖아. 아무튼 결시 사소한 불이익이 있지만 구연 한 번, 필기 한 번, 결시까지는 큰 불이익은 없다. 공결.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은 교수한테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무처가 공결 승인하고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주는 것, 출석부 수정하는 것도 교무처가 알아서 다 해. 또 교수하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교무처가 다 해. 또 공결 신청했는데 출석으로 변경 안 됐다. 그럼 교무처한테 얘기하면 돼. 교무처한테 얘기해야 돼.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은. 만약에 교무처가 그거 교수한테 수정해달라고 해라 하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무처에 신청하지 않는 공결은 교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지. 수업 시작된 후에 신청한 것은 공결 인정 불가해요.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방법은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뭐 전화 좋고 다 좋아요. 단 수업 시작 전에만 신청해라. 그 다음에 출석은 스마트 출석으로 할 거예요. LMS. 참, 오늘도 출석해야지. 오늘도. (930번) 자, 이렇게 지각을 할 경우에 칠판을 보면 저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 빨리 LMS에 들어가서 출석을 누르면 돼요. 나 저거 안 닫고 놔둘 거예요. 놔두면 10분 되면 저절로 꺼질 거예요. 그치? 10분이야. 그래서 지각의 10분 지각까지는 지각이 아니야. 왜냐면 LMS 출석이라고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자, 뭐가 지각이냐면은 10분이 지나면 LMS 스마트 출석이 이게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10분 후에는 저절로 닫혀. 10분 지각부터 지각이에요. 그러면 그건 들어오자마자 교수한테 바로 카톡해야 돼요. 지각했다라고. 왜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기 한 15분 전, 20분 전에 들어와 갖고 지각이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 인정 안 돼요. 적어도 지금 이게 75분 수업이지. 75분 수업이면 적어도 30분, 그치. 30분 안엔, 이게 30분까지, 30분 넘으면 그건 지각이라고 보기 힘들지. 적어도 75분 수업, 반절이면 35분이구나. 35분. 30 몇 분까지는 봐주지만 40분이 넘어가면 그것도 지각으로 안 봐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자마자 지각했다라고 카톡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번호. 여기 본체나 모니터 어디 보면 각 자리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카톡을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수업 끝나고 일괄 카톡 확인해서 일괄 지각으로 수정해 줄 거고. 근데 이게 카톡에만 기록이 있으면 수정을 하긴 하는데 좀 뭐 바로 수정 안 하고 그날 뭐 2, 3일 후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또 바로 수정 안 돼. 카톡만 했으면 바로 수정 안 돼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튼 공결이든 지각이든 카톡을 선호해요. 카톡으로 바로 시작 전에 신청하고 수업 지각 들어오자마자 신청해라. 카톡에만 기록이 있으면 결국은 추석 점수가 학기 말에 부여되지 그 전에는 수정해 주니까. 카톡으로 신청했는데 수정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리 출석. 그래서 스마트 출석 위주지만은 아주 가끔 거의 한 학기에 한두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유난히 빈자리가 많은데 출석은 다 했다고 나오네? 그러면 누군가 대리 출석한 게 뻔하지. 빈자리가 많은데 결석자가 별로 없으면. 그럴 때 확인해요. 그래서 대리 출석 적발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래서 뭐 교수한테 사과하거나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출결 점수는 빵점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거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출결 점수는 총점 100점 만점에 5점. 오케이. 뭐, 성적이나 출석이나 다른 질문 있나? 자, 수업 내용은 스프링이고, 여러분이 웹2에서는 JSP를 배웠을 거예요. JSP로 뷰 만드는 거. 그런데 타임리프라는 새로운 뷰 기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왜냐면, 백엔드 대세 기술은 자바 스프링 부트로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자바 스프링 부트인데 뷰를 구현하는 기술이 JSP가 있고 또 프론트엔드도 여기서 뷰는 이거 뷰 MVC에서 스프링 MVC에서 M이 모델이고 V가 뷰고 이 뷰 C가 컨트롤러예요. 이 뷰 JSP하고 타임리프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뷰 템플릿 엔진 혹은 뷰 템플릿 기술 뭐 이렇게 엔진 혹은 기술 뷰 템플릿을 구현하는 기술 혹은 그걸 처리하는 엔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JSP가 여러분이 아마 웹에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게 뷰 템플릿 엔진 기술 중에 하나고 옛날부터 쓰던 거고 네, 타임리프가 THYME 타임리프 이게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지 이게? 타임리프가? 소나무는 아니고 뭔 떡갈나무인가? 떡갈나무는 오크지. 또 뭔 나무인데 이 기술이 프론트엔드 이게 또 이거 두 개로 갈리고 얘도 두 개로 갈려요. 어디가 이거냐면 타임리프 그러니까 JSP하고 Vue.js 이게 스프링 부트로 구현할 때는 JSP로 뷰를 구현하고
혹은 프론트엔드로 구현할 때는 Vue.js를 사용하고 이걸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SI 기업이거나 아니면 SI 기업일수록 중소형 기업일수록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죠. JSP하고 Vue.js를 쓰는 SI 기업 혹은 중소형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임리프, 뷰 템플릿을 쓴다면 타임리프, 프론트엔드를 구현한다면 리액트를 선호하는 쪽이 SI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란 말이 그 쇼핑몰, 뭐 네이버 같은 그 포털 또는 옥션, 뭐 쿠팡 또 어디 있지? 쿠팡 말고 우리나라 큰 쇼핑몰이 옥션, 쿠팡 1위, 쿠팡이고 그다음에 옥션 또 뭐가 있지? 아, 네이버 쇼핑도 있구나. 그런 쇼핑몰 혹은 포털, SNS 이런 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리고 SI는 그 대기업,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우리 학교도 일종의 교육기관이자 기업이지. 기업이라고 말하긴 뭐하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수강신청 시스템, 그 학사 정보 시스템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들이 SI.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기업이나 기관용 소프트웨어. 아, 정부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럼 은행, 정부, 기업, 학교 이런 기관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SI업이고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데가 서비스업이지. 자, 서비스업일수록 대형일수록 신기술을 좋아해요. 타임리프, 리액트. 그리고 기업은 신기술보다는 오래돼서 안정화돼 있고 검증된 기술들을 좋아해요. 옛날부터 이게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드는 게 힘들어. 기업이나 기관은. 그래서 한 번 구축하면 오래 가. 한 번 구축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10년 전에 구축한 그 기술로 여전히 이어서 유지보수하고 있지. 그런데 쇼핑몰 이런 데는 한 2, 3년 만에 갈아엎고 새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신기술 채택이 좀 더 빨라. 이래요. 자, 그래서 백엔드 수업은 아무래도 JSP는 이미 배웠을 테니까 이 백엔드 수업에서는 타임리프를 배운다라는 거. 그 회사 수로만 보면 이거 많아요. SI 회사하고 중소형 기업 많아. 그래서 Vue.js 공부하면 취업 못한다. 아니에요. 회사로 보면 많아. 오케이. 되돌아와서 마이바티스 JPA도 똑같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마이바티스가 있고 JPA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래된 게 마이바티스이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JP예요. 알겠죠? SI업은 10년 전, 20년, 심지어 20년 전에 개발한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유지보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0년 전에는 JPA 없었어. 1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이바티스지. 정부 기관 대부분 마이바티스야. 왜냐면 우리 정부용 소프트웨어는 만든 지 오래되겠지. 10년 넘은 시스템이 수두룩할 거 아니야. 정부에는. 그런 건 다 마이바티스예요. 그래서 SI업이 좀 기술들이 오래된 기술이 많은 거예요. DB도 그렇다고 해서 이 SI 기업의 예를 들면 여기 대기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삼성 SDS가 SI 기업이지. 삼성 SDS, LG, CNS 등등 대기업 그룹마다 SI 기업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것저것 다 하잖아. 대기업 그룹, 재벌이라고 그러지. 재벌마다 그 건설회사, 물류회사도 있고, LG도 물류회사 있고, 건설회사 있고, 전자회사 있죠. 삼성도 물류회사 있고, 건설회사 있고, 전자회사 있잖아. 마찬가지 이유로 재벌 그룹마다 SI 기업도 하나씩 다 있어요.
왜냐면 삼성 그룹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LG 보고 개발해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삼성 SDS, LG CNS 등등 재벌 그룹마다 SI 다 있어. SI 기업이라고 해서 작은 기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이바티스, JPA. 그래서 이 백엔드에서는 둘 다 배워요. 마이바티스, JPA. 또 반은 마이바티스 배우고 나머지 반은 JPA를 배워요. 그다음 페이지네이션. 그 백엔드에서 데이터 조회할 때 요즘 다 페이지 단위로 조회하잖아. 전체 목록을 다 게시판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모든 목록이 다 페이지 단위로 끊어서 보여주죠. 1페이지, 2페이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 페이지네이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구현 안 된 웹사이트는 없는데 어느 페이지든 다 페이지네이션이 구현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거 구현하기 꽤 어려워요. 구현하기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배울 거예요. 어렵지만 배워야 돼. 페이지네이션 기능 구현 안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 아마 여기까지 진도 나가면 아마 한 학기가 끝날 거야. 그 혹시 부록이라고 적은 이유는 혹시 진도가 좀 잘 나갔다, 빨리 나갔다라고 하면 이 주제도 다룰 수 있는데 아마 이것까지, 부록까지 다 다룰 정도로 진도 빠르게 못 나갈 거예요. 대충 시큐리티까지 하면 한 학기가 끝나더라고. 왜냐면 진도만 무작정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 보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자, 강의 자료 웹폴더 여기 있고 공지 게시판에 이 URL 올려놨으니까 공지 게시판에서 이 URL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 이거 이 URL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긴 URL로 URL이 바뀌죠. 이렇게 길게 바뀌어 놓은 URL을 즐겨찾기 등록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 즐겨찾기 등록할 때는 이 단축 URL을 등록해야 돼요. 즐겨찾기 등록한 다음에 그 즐겨찾기 그 수정할 수 있거든. 수정 눌러서 URL을 단축 URL로 이걸로 수정해 놓으면 될 거예요. 뭐 질문 있나? 자, 개발도구 설치하는 내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이미 설치했던 학생도 버전을 교수랑 맞추는 게 좋겠죠. 여기 강의 자료 폴더 들어오자마자 루트 폴더 들어가 보면 맥북 개발도구 설치, 윈도우즈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가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 윈도우즈하고 맥북하고 많이 달라요. 자바 21 적어도 자바 17 아니면 21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자바 17을 하거나 21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17보다 이전 버전이면 스프링 부트랑 호환 안 돼. 17 아니면 21. 굳이 내 컴퓨터에, 내 노트북에 자바 17이 깔려 있다. 굳이 17 지우고 21로 다시 설치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는 게 좋지. 왜 좋냐면 여러분 구현시험 보면 이제 교수랑 나한테 제출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교수랑 버전이 똑같아야 뭐 자잘한 버전 불일치로 자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아무튼 수업에서 자바 21을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도 자바 21인 게 편할 거야. 자, 여기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 보면 오래된 자바 뭐 어떻게 삭제하는 방법 나와요. 여기 재판 들어 삭제하면 돼. 여기 꼼꼼히 읽어서 이렇게 쭉 삭제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삭제가 아주 깨끗하게 삭제를 안 해줘. 그래서 폴더 삭제 들어가서 저런 디렉토리가 있으면 지워줘야 깨끗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 오픈 JDK, 오픈 자바. 오라클 자바는 이제 완전한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로 쓸 수 있기는 한데 애매해요. 6개월만 무료고 어쩌고 좀 애매해. 그래서 완전 무료 자바가 오픈 자바예요. 오픈 자바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줄이라는 회사예요. 에이줄의 오픈 자바가 좀 빠른 걸로 속도가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에이줄 자바를 선호하고 근데 그 속도 차이가 미미하니까 굳이 에이줄 자바 아니어도 되고 오픈 자바 21, 오픈 JDK 혹은 오픈 자바 21이면 아무거나 좋아요. 여기 들어가서 맥은 지금 설명하는 거랑 다르니까 맥은 저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여기 가서 자바 버전 21 여기 LTS라고 적혀 있는데 무조건 어떤 소프트웨어로 설치하든 LTS 버전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23이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LTS가 아니지. 그래서 LTS 최신 버전은 21이야. 17도 괜찮고 21도 괜찮고. 근데 굳이 새로 설치할 거라면 21. 운영체제는 당연히 윈도우즈고. 아키텍처는 CPU를 말해요. 인텔 계열 CPU가 X86이지. 다운로드. 집! MSI가 아니라 집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아마 200 일명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어차피 다운로드 시간 많이 걸리니까 또 다운을 미리 시켜놓죠. 뭘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면 스프링 툴 스위트. 자, 이것도 이미 설치했더라도 뭐 최신 버전 안 쓸 이유가 없잖아. 최신 버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합시다. 여기 4.28.1이 최신 버전이네. 4.28.1 윈도우즈 X86 64비트. 지금 여러 명이 다운로드 받으니까 갑자기 느려졌네. 자, 다운로드 받았으면 그냥 압축 풀면 돼요. 적당한 디렉토리에 압축 풀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간단한 디렉토리에 CJ 루트 밑에 자바 여기에다가 나는 압축을 푸는 걸 선호해요. 개발 도구를 바탕화면 아래다가 개발 도구 설치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거 개발자가 보면 너무 초보스러워요. 바탕화면 아래에다가 개발 도구 설치하지 마요. 풀잭도 마찬가지야. 바탕화면 아래에다가 개발과 관련된 뭘 만드는 건 누가 보면 굉장히 초보자스러워. 개발자들은 절대 안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지금 난 옛날에 다운받아 놓은 거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지워버리면 되고. 지난 학기에 설치한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냥 삭제. 스프링 툴 스위트도 삭제하자. 그리고 다운받은 줄루 JDK를 여기서 오른쪽 다운받은 그 압축 파일, zip 파일 압축 풀기 눌러서 어디다 압축 풀 거냐 이렇게 적어야 되고 여기 강요노트에 적었듯이 C의 루트 밑에 자바 여기다가 짧은 디렉토리에다가 푸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압축을 풀었으면 다운받은 zip 파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도 돼요. 또 필요하면 또 다운받으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C 밑에 C 루트 밑에 자바에다가 압축 풀었기 때문에 줄루 21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쭉 파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압축만 풀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만 설정해 주면 돼. 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 이 강요태 뭐 화면 캡처해서 있으니까 따라해서 자바 홈 환경 변수에 방금 압축을 푼 그 디렉토리 C 루트 밑에 자바 밑에 줄루 21 어쩌고 자바 홈 환경 변수로 저 디렉토리를 저렇게 지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자바 새 버전 깔 때마다 할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패스 환경 변수. 패스 환경 변수가 그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목록을 쭉 등록해 놓는 환경 변수가 패스예요. 여기에 자바 홈 밑에 빈이라고 저렇게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돼. 자바를 새 버전으로 바꿨으면 자바 홈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자바 홈 밑에 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줄 필요는 없는 거지. 나는 이건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저 패스 환경 변수는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또 할 필요 없지.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바 새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잘 설치가 됐는지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하고 언더바 버전 하면 방금 설치한 자바 21.0.6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죠.
자, 스프링 툴 스위트도 아까 다운로드 시켜놨으니까 다운로드가 다 됐을 거야. 자, 얘도 집 압축 파일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안 끝났네? 와, 이건 되게 오래 걸린다. 아, 647메가라서 그렇군. 자, 뭐 다운로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 더 할 거 없으니까 10분 쉽시다. 자, 이것도 압축만 풀면 돼요. 이것도 역시 자바 아까 그 JDK 자바 압축 푼 디렉토리에 거기다 같이 C 루트 밑에 자바 여기다가 압축을 풀는 게 좋겠지. 역시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해놓고 그냥 길게 적어주면 안 되고 C에 루트 밑에 자바 여기에다가 C에 루트 밑에 자바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어야. 자, 꼭 C의 루트 밑에 자바 폴더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폴더에도 되지만 경로명이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압축 풀어놓으면 디렉토리가 이름이 깊게 들어가요. 어디 밑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그런데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경로명의 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 디렉토리 경로명이 이렇게 짧아야지. 그래야 깊게 들어가도 길이 제한에 안 걸리죠. 그리고 자바 개발 도구 중에서 디렉토리 경로명에 공백이 들어가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안 돼. 짧은 경로 디렉토리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 개발 도구 중에 어떤 것들은 경로명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 공백이 들어가나 한글이 들어가면 에러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같은 거나 내 홈 디렉토리에 설치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되고 시작하기 편하게 압축을 풀었으면 그 압축 푼 디렉토리 하나 들어가서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시작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고정이 되니까 시작하기 편하죠. 이것만 하면 돼요. 아, 참. 여기 더 하기 전에 또 이것도 필요해요. 백엔드 개발할 때 필요한 거 또 있는데 그것도 미리 다운로드 받읍시다.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롬복. 이거 롬복도 백엔드 개발할 때 필수야. 스프링 툴 새로 설치했으면 언제나 까먹지 말고 롬복도 다시 설치해야 돼.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풀잭 에러 나요. 롬복 들어가서 뭐 이거 용량도 작으니까 뭐 최신 버전 새로 다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얘도.
압축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너 노트북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어차피 압축 푸는 거 오래 걸리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어떤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강의 자료 폴더에 거기에 보면 IT 이야기라는 폴더도 있죠. IT 이야기 폴더 들어가 보면 여기 안티바이러스 도구와 개발 도구라는 문서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안티바이러스 도구, 바이러스 백신 도구,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사하고 제거하는 안티바이러스 도구 입장에서 실행 파일을 자꾸 새로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들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실행 파일을 수정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개발 도구이거나 바이러스이거나. 그래서 이런 안티바이러스 도구가 개발 도구가 하는 짓을 보면 바이러스처럼 보여요. 자꾸 실행 파일 만들고 수정하고 다운로드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도구가 개발 도구들을 검사하기 시작하면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뭐 다운로드하고 이런 시간이 몇 배 느려져요. 중간에 개입해서 검사하느라고 CPU가 열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안티바이러스 도구가 이거 바이러스다라고 오판하면 다운로드를 막아버리기도 해. 그럼 에러 나지. 자,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을 사면 광고 효과 때문에 무슨 노턴 안티바이러스 등등 이런 바이러스 백신 툴이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광고야. 이거 돈 주고 사라는 광고예요. 그런데 지워요. 지워도 돼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도구가 있어요. 이거 훌륭해. MS가 만든 거라서 훌륭해. 이거 왜 저 혼자 움직이니? 내가 지금 손 안 떼고 있는데, 저 혼자 움직이네? 아무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있는 안티바이러스 도구 훌륭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안티바이러스 도구, 제 생각에는 MS가 돈 많은 회사잖아. 그래서 윈도우스에 있는 안티바이러스 도구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운영체제에 있으니까 그거 믿고 노트북에 새로운 노트북 구매하자마자 설치된 노턴 안티바이러스 이런 거 있으면 지워요. 안티바이러스 도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개발할 때 훨씬 느려져요. 특히 안티바이러스 도구 중에서 악명 높은 게 정말로 컴퓨터 성능을 반절 깎아먹는 걸로 유명한 게 Unwrap Safe Transaction이에요. 자, 이건 노트북 사자마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인터넷 뱅킹을 하면 무조건 설치돼요. 인터넷 뱅킹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노트북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내려가 봐가지고 여기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뭐다라고 보여주죠. 그 중에 Unwrap Safe Transaction이 보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노트북의 성능이 반절 하락하고 지금 기본 노트북 성능의 50%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능만 50% 깎아먹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엄청 깎아먹어. 당연히 지워야 돼요. 개발 PC에서 인터넷 뱅킹 하지 마요. 인터넷 뱅킹을 하면 이런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먹는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가 노트북에 깔려. 요즘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으로 충분하잖아. 뭔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정부 사이트, 인터넷 뱅킹, 정부 사이트 어디 들어가거나 인터넷 뱅킹 하려면 이것저것 막 깔지. 그런 거 하지 마요. 정말로 엄청나게 느려져.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보안만 믿고 가면 충분한데 윈도우즈 보안, 이게 영어로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불러요. 훌륭한데
윈도우즈가 정품이어야 돼. 정품이어야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노트북 사면 윈도우즈 정품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믿고 쓰면 되고,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지. 왜냐면 만약에 노트북을 살 때 윈도우즈가 없어서 정품이 아니다. 한 20만 원,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하는데 윈도우즈 정품 사는 걸 매우 추천해요. 정품이 아니고 크래킹된 건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정품이 아닌 악성 소프트웨어 요즘 뭐가 깔리냐면은 랜섬웨어 같은 그런 악당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몰래 돌아가요. 역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이 몰래 돌아가면 노트북 성능 깎아먹고 배터리 깎아먹는 거지. 윈도우즈 정품 추천하고, 윈도우즈 정품이면 윈도우즈 보안 믿고 가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설정할 거. 윈도우즈 보안 여기 설정 들어가서, 여기 설정 관리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자바 소프트웨어들 C의 루트 밑에 자바 디렉토리에다가 다 설치했죠. 그 디렉토리 제외 여기 선택해 줘야 돼. 여기 검사하지 말아라. 제외사항에 내가 설치한 개발 도구들 디렉토리들을 등록해 줘야 돼요. 윈도우스 디펜더 설정 들어가서 여기 보안 설정. 개발 도구 디렉토리 등록해 주고, 또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디렉토리 제외사항 추가 눌러서 등록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빌드할 때 이 윈도우스 디펜더가 윈도우스 보안이 중간에 개입해서 검사하지를 않아. 그러면 훨씬 빨라져요. 간혹 구현시험 볼 때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압축하는데,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하는데 5분 걸린다. 그 학생이 바로 뭐 깔려있는 학생이야. 뭐가 깔려있냐면 이런 쓸데없는 보안 이런 게 깔려 있어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하는데 5분 걸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런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고 설정하기 바라요.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럼 공장 초기화해. 오케이. 자, 스프링 툴 스위트도 압축을 풀기만 하면 돼요. 다운 됐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같이 압축 풀었지, 참. 압축 풀었고 푸느라고 기다렸지. 자, 들어가서 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작 화면 추가, 시작 화면에 고정. 진압기 거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롬복도 다운로드 됐죠. 롬복. 자, 롬복은 다운로드 됐으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롬복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가서 이 명령으로 자바 자르 롬복. 자, 이렇게 그러면 롬복이 이클립스 혹은 스프링 툴 스위트를 찾아요. 여기 스캐닝이라고 나오죠? 그럼 못 찾았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못 찾는 건 좋은데 얘가 찾았고 이게 여러 개 찾았으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쓸데없이 이클립스나 스프링 툴 스위트가 여러 개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못 찾은 건 오케이야. 근데 여러 개 나오는 건 공간 낭비지. 이클립스, 스프링 툴 스위트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프링 툴 스위트가 이클립스에 스프링 개발 도구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클립스가 있었다.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스프링 툴 스위트 자체가 이클립스야. 이클립스에다가 스프링 개발 도구가 추가된 거라서 이클립스 따로, 스프링 툴 스위트 따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페시파이 로케이션 못 찾았을 경우에 찾았을 경우는 스프링 툴 스위트가 여기 목록에 보이면 눌러주면 되고 클릭해주면 되고 아마 못 찾을 거야. 못 찾았을 경우는 스페시파이 로케이션 눌러서 그 스프링 툴 스위트가 설치된 그 디렉토리를 가서 여기 스프링 툴 스위트 4.exe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select. 그리고 인스톨 업데이트 하면 롬복을 설치해 줘요. 그 다음 화면에 인스톨 successful 나오면 됐고. 자, 이렇게 꼭 롬복 설치해야 되고 안 하면 에러 나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나중에 깜빡하고 설치 안 하는 수 있어요. 이런 의미의 에러가 나요. DTO 클래스의 getter, setter, getset 메소드를 getter, setter라고 불러요. getter, setter, 즉 get 뭐뭐뭐, set 뭐뭐뭐, getset 메소드를 찾을 수 없다. 아, 이렇게 안 나와있구나. 그냥 get 뭐뭐뭐, set 뭐뭐뭐 메소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면 아, 롬복 설치를 잘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거예요. 이런 실수 가끔 하니까 기억해 두기 바라고. 자, 스프링 툴 스위트 설치했고, 롬복도 설치했고, 자, 그러면 스프링 툴 스위트 시작. 자, 여기, 그 다음, 여기까지만.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예요. 이것도 좀 짧게,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길지. 그래서 뭐 내 홈 디렉토리 아래, 뭐 다큐멘트 아래, 뭐뭐뭐 아래 여기다가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겠다. 라는 건데 이것도 안 좋아요. 짧은 디렉토리로 바꿔주는 걸 추천해. 나는 그냥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C의 루트 밑에 PJ라는 디렉토리 아래 과목별로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짧은 디렉토리를 추천해요. 그리고 use this as the default 이 디렉토리를 디폴트 디렉토리로 하겠다. 이거 체크해 주면 되고.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버전의 뭐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저런 걸 물어봐요. 그냥 컨티뉴 누르면 돼요. 뭐 올더 워크스페이스 버전 옛날 버전에 뭐가 있다. 또 컨티뉴 하면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아,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익스클루전 체크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그 윈도우스 디펜더, 윈도우스 보안 앱을 영어로 디펜더라고 불러요. 익스클루전 제외. 아까 내가 제외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스프링툴 스위트를 윈도우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디펜더 그 예외, 제외, 익스클루전에 자동으로 넣어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외해라라고 선택해도 좋고, 아까 나는 수동으로 설정해 놨거든? 그래서 뭐 그냥 캔슬 넣어도 되고. 나는 아예 C 루트 밑에 자바를 통째로 등록해 놨으니까 자동으로 제외가 돼. 아예 여러분도 C의 루트 밑에 자바,
자바, 자바도 설치되어 있고, 그 스프링 툴 스위트도 설치된 그 C의 루트 밑에 자바 같은 디렉토리,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트는 C의 난 루트 밑에 PJ라는 디렉토리에다 프로젝트 만들 건데, 그 두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보안 예외 폴더에다가 등록해주면 하나하나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지. 그 디렉토리 아래는 다 제외되니까. 나는 캔슬 누를 건데 여러분도 꼭 설정하기 바라요. 이게 성능도 성능이지만 배터리도 문제가 돼. 왜냐면 디펜더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 CPU가 굉장히 열심히 돌아야 돼. 그럼 배터리 먹지. 성능도 나빠지고 배터리도 먹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설치해야 돼요. 여기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이거 검색해서 설치하면 돼요. Java and Web Developer Tools. 개발 도구 설치하고 이런 게 맥이 훨씬 편해. 맥은 간단하거든. 그래서 개발자들이 맥북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편해요. 그 개발자로서 맥북 추천하고 맥북 프로 비싼 맥북 프로까지 안 가도 돼요. 맥북 에어로도 충분해. 차고 넘쳐. 동영상 편집 안 할 거라면 굳이 맥북 프로 가봤자 맥북 에어하고 맥북 프로하고 GPU 관련 성능이 동영상 관련 성능이 훨씬 좋은 거지 개발 성능은 큰 차이 안 나.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M4지, M4 맥북 에어 M4 칩이 성능이 M2, M3 맥북 프로급이래. 그래서 노트북 새로 사는 걸 고려 중인 학생이라면 곧 올해 안에 나온다는 M4 맥북 에어 매우 추천해요. 참, 나도 노트북 맥북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는데 윈도우즈로 가는 이유가 윈도우즈 들고 다니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야. 지금 어떤지 봅시다. 저 윈도우즈 노트북 들고 있는 학생 손 들어봐요. 자, 내리고 맥북. 여전히 윈도우즈가 압도적으로 많네. 그 맥북 들고 다니는 학생이 과반을 넘어가는 순간 나도 맥북으로 갈아탈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 노트북으로 뭔 작업할 때는 맥으로 해요. 강의할 때만 이거 써. 맥 노트북이 배터리도 오래가고 성능도 좋고 노트북의 완성도 훨씬 좋아요. 개발 도구 설치하기도 편하고 개발하기도 편하고. 오케이, 이건 뭐 기다리지 맙시다. 이렇게 이거 검색해서 설치하고 여기서 confirm, accept, finish 눌러주면 돼요. 이대로 따라 하면 되고. 자, 마칩시다.